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주말인데 좀 잘 쉬고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 또 어저께 또 그저께도 한 번씩 조금 내려앉은 또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현금 비중이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시는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들께 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얼마나 또 들어왔는지, 또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 자, 매수세, 고래 흐름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방에 있는 저희 코인 브리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매번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 보니까 단타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쉽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첨가물 시장 안에는 과일이 여러 가지가 팔잖아요. 이 전체적인 과일 가격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시장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과일의 가격, 이 과일 시장에 형성된 이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중에 가장 공통되게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인건비죠. 인건비랑, 그리고 아마 유통 마진도 많이 떼다 보니까 유통비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과일들이 다 유통도 하고 사람이 손을 쓰는 거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사과랑 배를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유통비도 올라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과를 우리가 폴리곤이라 하고요, 이 배를 우리가 유니스왑이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시장을 이끄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고요. 이 인건비와 유통비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일 활성 주소수가 증가한다라든지, 자, 이런 호재와 이런 이슈들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과, 배, 우리가 폴리곤, 유니스왑, 옵티미즘 등등등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을 들고 있고, 결국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들도 같이 움직여 주겠죠. 언제 움직여 줄까요? 이더리움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언제 움직이냐면 이더리움이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을 때 우리의 코인들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볼 때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을 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고, 그에 따라서 1등인 코인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을 때 같이 급등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개별적인 코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고래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자, 제가 여기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인치 스테이킹 물량도 늘어났다. 그리고 1인치 펀드에 있는 자금들도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1인치가 크게 급등하기 직전에 1인치 펀드에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자리를 가장 잘 잡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민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거를 제가 구독자방에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 자체를 크게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빠지는 물량도
정도 늘어나요. 자,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8,90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 이상까지 200%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 왜 차익 매물이 나올까요? 올라갈 확신이라는 게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자, 7월 달에 어떤 이슈 있었죠? 크립토위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저희 수익 되게 많이 봤잖아요. 유니스왑으로도 70% 넘게 수익 받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비트럼도 40%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무튼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결국에는 이건 지나간 과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강한 시세가 나오는 시점, 자,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 확률이 이 당시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훨씬 더 높았겠죠. 자,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그래도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나 올라가는 시장, 고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고 이제서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더 안전에 치중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확정적인 답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점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부합한 수치가 나와줬지만 월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9월 달에 발표하게 될 CPI와 PP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 자, CPI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PPI예요. 왜 그렇죠? CPI보다 물가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자, 물건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산을 하나요? 자, 갑자기 물건이 딱 생겨나요? 아니죠. 먼저 생산자한테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소비자인 우리한테 물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어디서부터 전달이 되죠? 자, 물가가 적용이 되는 것은 생산자부터 물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그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8월 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전치에 비해서 그리고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써 있잖아요. 내려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8월 달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9월 달에 나올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이 시장 역시나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죠? 하락을 했죠. 제가 그때도 하락한다라고 미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당시에도 떨어지기 전부터 해서 매도하자라고 해서 고점에서 매도 도와드리고 떨어지기 전에 이 바닥 590만 원, 570만 원에서 1차, 2차 잡아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PC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떨어지기 전에도 당일날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자,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 597만 원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597만 원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 고래들의 흐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매집해온 고래들의 단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너무 멀리 왔는데, 자,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락하는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겠지만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다음 주에 나올 CPI, PPI, 자, 이거에 대해서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PP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자, 뭐가 나오게 되죠?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고요.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같이 나와요. 이때 4일 날에는. 자, 그래서 일단 2일 날에는 ISM 제조업 고용지수가 나오고요. ISM 제조업 PMI도 나옵니다. 그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계속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과를 가지고 있든 딸기가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코인이 과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 과일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올라가면 저희가 들고 있는 과일들의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과는 언제 올라가냐, 딸기는 언제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만 보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저희는 수혜되는 코인들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추후에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결국 이더리움이 7,000불, 8,000불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들 모두 상승할 건데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 방에 있는 거,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좋은 정보들, 유료 정보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 나간 것들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유료를 합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는 마음에 결국 올라가다 보면 매도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 부분들 저희는 다 50% 70% 수익 났는데 조금 올라가서 매도해가지고 뭐 3% 5% 수익 나고 나온다? 솔직히 나중에 올라간 거 보면 되게 아쉽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올라간 거, 자, 이런 거 놓치시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직까지 이더리움 매수 못하신 분들, 자, 1차, 자, 이전 영상에 17분 11초 보시면 다 있어요. 자, 1차 597만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다시 자리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방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몇몇 분들 조금 계시더라고요. 내려올 때 매수를 못하셨대요. 다시 잡아 드릴 거니까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두 가지를 웬만하면 같이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 이제 구독자 방으로 이용하던 방인데 보시면 저밖에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소통방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보유 종목 진단 방까지 해놓은 거라서 보유 종목 진단 하나 해주시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링크를 2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요. 그래서 링크 2개들을 올려 보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정보들도 다 유료인 정보들이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더리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폴리곤 일단 현재 위치에서 최소 저는 500원에서 600원 사이까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올라간다가 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영래포 잔고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영래포 잔고라 해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연준에서 돈을 풉니다. 이 돈이 유동성 자금이라고 해서 시장 안에 돈을 풀게 되면 그 시장이 힘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TGA 잔고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자금이 쭉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이 잔고, 이 통장 안에 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장 안에 있는 돈들을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돈을 흡수하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안 좋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져요. 이제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2천억 달러 정도가 돈이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또 흡수하기 시작했죠. 조만간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거는 예상 흐름입니다. 아까 TJ 잔고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앞으로 1조 달러까지도 돈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9월 12일부터 한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9월 18일인가 17일에는 금리 인하 결정이 있죠. 아마 이때 조금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물량을 흡수하는 시기에 시장에 충격을 가할 만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엄청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9월 중순 15에서 한 20일 정도까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분할로 또 다시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게 되죠. 그쵸? 한번 올라가긴 하지만 10월부터는 물량을 흡수하는 게 많이 적어져요. 지금 9월 달에만 거의 1조 달러거든요. 근데 4분기 통틀어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9월 달에만 무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흡수를 했는데 어쨌든 흡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9월 중순 이후에 바닥이 드러난 이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희 코인들도 다 그때 그 시점에 올라갈 거예요. 2차까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3차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추천드린 것들 끝까지 관리해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여러분들께 문제 생기면 항상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먼저 드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시장 꼭대기 갔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다들 올라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이때. 그쵸?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떨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 자리 잡아드렸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잡아드렸잖아요. 이전에 매도 시켜드리고 다시 잡아드리고 그쵸? 어차피 저희 200만원 300만원 때부터 이더리움 들고 가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무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만 저희 구독자분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서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타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도 여러분들께 떨어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끝까지 관리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편하게 쉬시고 변동성 커질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내려올 거예요. 그때 1차 매수 못하신 분들 다시 잡아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